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22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1분기 실적은 68빌리언을 기록했는데요. 전년도 동기 대비 23%,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년 4분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전분기보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 그림을 본다면 점진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16빌리언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구글 광고가 43빌리언에서 39빌리언, 그리고 유튜브가 8.6빌리언에서 6.8빌리언, 네트워크가 9.3빌리언에서 8.1빌리언,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력 산업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튜브는 과거부터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유튜브의 매출 하락이 앞으로 구글 성장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야기시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구글도 8.1빌리언에서 6.8빌리언, 그러나 구글이 주력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5.5빌리언에서 5.8빌리언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매출은 작지만 베팅 분야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가까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오랫동안 투자해서 매출로 인식됐을 때 굉장히 성장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베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357빌리언을 기록했고요. 부채가 103빌리언,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42.8%에서 40.6%로 감소했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24.9빌리언에서 25.1빌리언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순이익이 2빌리언 가까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저번 분기에 말씀드렸죠.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구글 코리아에서 돈을 10조를 벌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원화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들어가고, 이것을 미국으로 보내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자산이 줄어들고 대신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대신에 미국의 현금 흐름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전분기 39빌리언이나 기록했던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34빌리언, 약 5빌리언 가까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전분기 대비해서 약 5빌리언 가까이 매출이 하락했는데 이 부분을 어카운트 리시버블에서 돈을 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채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34빌리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77빌리언, 정말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9빌리언, 그리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16빌리언을 지출했는데요. 자, 자사주 구매에 11빌리언에서 13빌리언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무활동 16빌리언 중에 13빌리언을 자사주 구매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활동의 대부분은 주주환원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있는 구글,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 PSR 같은 경우는 5.81, 그리고 PER은 24.03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나스닥 평균 PER이 23, 그리고 PS가 4.85인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구글의 멀티플은 가치주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글은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주로 보지 않고 가치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ROA는 18.4, 그리고 ROE는 25.88을 기록했는데요. 자, 저번에 테슬라 실적 분기 연상에서 ROA가 20%였죠. 제조회사인 테슬라의 ROA 20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핀테크, 봉이 김선달처럼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의 ROA가 18.41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알 수가 있고요. 나스닥의 평균 ROA가 6.07인 걸 감안했을 때 이 구글도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사주는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6억 9,500만 주에서 6억 6,100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의 희석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2.67에서 4.93까지 나우 주식 비율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EPS는 30.69에서 24.62로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19.8%에서 20%, 내부자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12.5에서 12.8, 기관도 67.8%에서 67.2%, 조금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면요.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워드에서 이미지로 그 활동을 넓히고 있고요. 유튜브 쇼텀 영상은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틱톡 아우성을 인정하고 쇼텀 영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서비스 피를 30%에서 15%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서 매출이 증가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픽셀 6 생각보다 디자인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글 클라우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4%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T모바일 그리고 도어대시가 구글을 선택했고요. AI 데이터 분석 지원 플랫폼도 키뱅크 그리고 LG 일렉트로닉, LG전자도 구글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분야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으로 구글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Q1 구글 트렌드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여행, 호텔, 해변, 섬, 비행기, 구글맵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늘었다. 쇼핑 같은 경우도 보복 소비로 구글맵을 통해서 쇼핑센터를 검색하는 일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구글 트렌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1억 3,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커넥트 TV로 유튜브를 신청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아니고 TV처럼 커넥트 TV에 연결해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매출은 22년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매출이 저하된 부분이 굉장히 있었다. 클라우드에 무려 7,400명의 기술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다음 매출 성장 동력으로 클라우드를 지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 서비스 중단에 따라서 전체 매출의 1%가 감소했고요. 특히나 전쟁 영향에 따른 서유럽 광고 매출이 급감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또한 100개 국가에서 4배나 증가한 숏 영상, 그래서 숏 펀드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들한테 숏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높으면 이거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숏 영상을 만든 40%가 새로운 크리에이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틱톡에서 크리에이터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현재 손해를 보면서 아주 싸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커질 것이고 이 부분에서 어마무시하게 구글에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디지털 규제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비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는 숏 영상 외에도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유튜브를 통한 쇼핑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특별히 자율주행이나 AR, VR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실적을 요약해 본다면 이번 분기에 매출 하락은 달러 강세,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서유럽 매출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고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하락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서 엄청난 고용과 투자를 하고 있다. 구글이 얼마나 클라우드에 대해서 진심이고 자신이 있는지 알 수 있었고요. 클라우드 보안 분야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구글을 선택하면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출은 작지만 이 베팅 분야가 분기마다 2배씩 성장하는 모습, 이 베팅 분야가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되고요. 구글은 언제나 초장기 투자로 대박을 이끌어내는 그런 엉덩이가 무거운 회사죠. 그래서 자율주행, AR 이 부분도 기다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은 지금 현재 구글 검색의 시각화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이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기존의 유튜브에 있는 방대한 영상 자료 이것을 AI가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AI, VR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도 검색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페이스북도 있지만은 결국 메타버스에 가장 가까운 빅데이터와 AI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구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AI 늘 강조하는 구글이 앞으로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영상과 시각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장 먼저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1등 기업이 구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구글과 함께하는 저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뿐만 아니고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쓰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공짜이기 때문에 구글이 내가 깨어있는 많은 시간을 구글한테 뺏기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인간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구글, 시가총액 1등이 되는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